서서 하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앉아서 하는 게? 편하신 대로 하시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서서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급하게 준비는 해왔는데 GMO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들어서 상당히 좀 압축적인 거거든요. 하지만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말로 열심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서 관련된 소비자 운동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박지호 간사고요. 저희가 GMO 표시제도를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건 2013년도부터 좀 열심히 계속 열심히 해오고 있고요. 뭐 저희가 운동해왔던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GMO가 어떤 문제가 지금 있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제도를 바꿔서 이걸 표시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는 왔는데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그 기업이나 식약처들에게 너무나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뒤 없이 막 이렇게 좀 이상한 발표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GMO 관련된 방금 이제 유전자 조작 식품, 유전자 조작이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그런 식으로 시민사회나 이렇게 일반 시민들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용어를 좀 통일을 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지 않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유전자 변형 뭐 기업이든 법이든 모든 용어는 이제 변형이라는 용어로 통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이제 요즘에는 농축수산물이라고 하죠. 왜냐면 다양한 유전자 변형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동물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소개드릴 새로 나온 유전자 변형 기술들 거의 주도하고 있는 거는 뭐 주도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서 앞으로 더 엄청난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 이걸 이제 GMO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법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GMO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란 건 뭐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을 위해서 그 농수산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형질을 인위적으로 삽입한 인위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GMO는 좀 이런 그리고 소비자들도 약간 이런 모습의 GMO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GMO라는 거는 현재까지는 두 가지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아그로박테리움 이용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넙치의 유전자를 이 박테리아에 심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옥수수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유전자의 성질을 갖게 되는 그런 기술법이 아그로박테리움 이용법이고 이게 성공 확률이 제일 높아서 전 세계가 이 기술을 제일 많이 써왔습니다. 이건 이제 유전자 총인데 성공 확률도 좀 낮고 그 유전자를 실제 그 옥수수나 이런 데 쏘았을 때 뭐 정착을 하지 않을 가능성들 그리고 다르게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상용화는 되어 있지만 뭐 성공률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고요. 대부분 저걸로 GMO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네.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상용화가 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이제 크리스퍼 관련된 기술인데 최근에 어떤 심포지움을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미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서 성공도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서울대 뭐 교수님이 열심히 그 관련된 논문도 하고 실제 연구도 하고 계시는데 마치 이건 전통 방식의 GMO가 아닌 이런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유전자에서 어떤 성질을 그냥 추출해내 버리는 겁니다. 그 형질이 사라지게 해서 전혀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업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이 역시 GMO 유전자 변형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이거잖아요. 근데 전통 방식인
이런 어떤 새로운 유전자,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를 삽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넌 GMO 기술을 활용한 변형이라고 지금 기업에서는 열심히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이제 GMO 기술에 대한 정의는 기존의 이제 유전자 뭐 다른 상이한 유전자의 삽입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GMO를 판별해 왔었기 때문에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현재는 GMO 기술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는 그 각 국가들마다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는 이걸 GMO 기술로 안 보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미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끊임없이 논의 중이고요. 학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상용화가 더 많이 돼서 GMO 기술을 국내에 확보한다라는 미명하에 엄청나게 상용화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더 쉽게 되게 잔인한 말이네. 쉽게 섭취하기 위해서 털없는 닭을 만들어낸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이 쉽게 가능한 거죠. 털이 나는 유전자 형질을 싹 지워버리는 거죠. 뽑아내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뭐 털 뽑을 일도 없고 되게 편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한, 네, 이런 기술들을 현재는 지금 엄청나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좋은 취지로 연구가 됐었는데 이게 GMO 영역으로 섞이다 보니까 역시 기업들은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되게 안 좋게 악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유전자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질병 유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연구가 꾸준히 되어 왔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정반대죠. 털없는 닭이라니, 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가 GMO를 이건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미 캐나다에서 최초의 그 상업화 인정을 받아서 곧 있으면 우리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는 GMO 연어입니다. 네.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원래 연어보다 몇 배가 큽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KBS가 아닌 예전에 공영방송의 KBS였을 때 GMO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연어가 나와요. 그때는 이제 상업화도 되기 전이고 연구 단계에 있었던 GMO 연어였는데, 네, 그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런 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연어가 있겠어 했는데 이 큰 연어가 그냥 하나 둥둥 떠 있습니다. 너무 커져서 헤엄은 치지 못하고요. 그냥 살아만 있는 연어의 모습을 방송이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더 많은 생산성이라는 이 딱지를 붙여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수입은 되지 않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어떤 기업이 이걸 주도적으로 이제 뭐 제품화할 거냐는 기업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에서 아직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육종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유전자가 변화해서 새로운 형질을 가진 농산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삽입해서 변화시키는 게 저희는 GMO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든 사람들은 이게 불안전하면 왜 만들겠어요? 불안전하다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전 세계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GMO에 대한 대부분 로열티는 이제 로열티라고 하기보단 모든 기술은 거의 미국이 가지고 있죠.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은 항상 만들면서 이제 미국과 몬산토, 듀퐁 이런 기업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안전하다, 무조건 믿어라라고 해서 그 설계부터 만든 과정들은 당연히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 그 자료들만 내놔요. 근데 우리는 만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냥 안전하다고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감장에서 나오거나 지금도 식약처의 입장은 확고하듯이 말합니다. GMO는 안전하다. 우리 안전성 심사 다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다. 그럼 안전성 심사를 위해서 네가 뭘 해봤냐? 라고 해보면 해본 게 없습니다. 굳이 한다는 게 이게 어떤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혹시나 이제 그런 악영향을 주는지 독성 검사 같은 것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거에 걸릴 거면 여기서 안 만들었겠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들만 몇 번 하고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20년 동안 지금 상업화된 지 올해가 다 20년 된 날이에요. 20년 된 해예요. 20년 동안 누가 먹고 문제가 있었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기들도 입증 못하고요. 우리들도 입증을 못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 GMO를 먹고 몸을 아플 거면 어떤 식의 연구가 필요하냐면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것만 먹고 그걸 먹지 않은 사람들, GMO가 아닌 콩을 맨날 먹는 사람들, 이런 두 가지 이 군인을 달리해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콩이나 옥수수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동물 연구, 동물한테도 미안하긴 하지만 동물들한테 그런 실험을 해서 연구를 해보면 결과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불안하다라는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인간의 어떤 원래 기존의 종양 같은 게 있었다면 그걸 더 악화시키거나, 그 사진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2년도에 이제 그 관련된 연구가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프랑스 세랄리니 연구진이 GMO 옥수수를 계속 먹여봤더니 2년 동안 먹여봤더니 종양 및 조직 손상을 심화시킵니다. 이건 GMO의 안전성 검사라기보다는 GMO 독성 검사였어요. GMO가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해본 거였는데, 기존에 있던 종양이나 아니면은 손상되어 있던 조직을 조금 더 심각하게 악화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발표 후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등재된 등재된 사이트에서 엄청난 싸움이,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연구 설계가 잘못됐네, 가설을 너무 가혹하게 설정을 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답을 정해놓고 안 좋게 나오게 만들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만들어낸 거다, 연구가 완전 잘못됐다 라는 엄청난 토론이 있었고요. 철회 압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철회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특이한 게 연구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게재를 하면서 이미 그 학술지 내부에서도 그런 토론을 끝까지 계속했어요. 이게 지금 연구가 완결성이 있는 연구가 아닌데 우리가 이걸 발표하냐 마느냐 라는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미 토론을 다 해서, 비록 연구가 설계가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한계인 거고, 하지만 이 결과가 주는 의미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우리를 게재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게재한 거였는데, 직권으로 논문을 철회해버립니다. 그 최초에 등재시켰던 학술지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 연구에 대해서 완전 다 싸그리 무시를 하죠. 이거 연구 설계가 잘못됐던 걸로 이미 판명이 났다,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딱 그렇게 약간 핫한 부분까지만 관심이 있고 정작 중요한 다음 내용들은 이야기를 안 하죠.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 교수를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난했던 사람들과의 각종 송사에서 대부분 최근에 승소를 했고요. 단순히 그 학술지에만 게재되어 있던 게 아니었어요. 다른 학술지에는 여전히 버젓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연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 GMO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널리 인용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한 이유는 이 연구에 사용된 GM 옥수수, 이게 NK603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도부터 수입이 돼서 식탁에 오르고 있는 GM 옥수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GM 옥수수예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먹고 있죠. 제가 이걸 맨날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안전성 검사는 처음에 들어올 때 딱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먹다가 법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이 논문이 2012년도에 발표됐잖아요. 우리 2002년도부터 NK603을 수입을 해서 다시 한번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2012년이에요. 마침 프랑스에서 저런 좋은 연구도, 우리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좋은 연구도 내놓았기 때문에 이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면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이런 연구가 있으니 한번 좀 심층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번 해보고, 몬산토나 아니면 몬산토 거니까 몬산토라는 기업에게 이거에 대해 이런 우려가 있으니 이걸 해소해라, 해소해주지 않으면 우린 이걸 이제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 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몸뚱아리만한 종양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다른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세 장의 사진 비교되어 있는 거. 근데 이 정도의 그 독성이 이미 연구 결과로 경고가 나온 건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뭐 그 안전성 평가할 때 그 한 달락 정도 이 연구를 언급은 해요. 뭐 관련된 연구가 있었지만 뭐 문제가 없는 그 연구 자체가 문제였던 것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냥 다시 형식적인 안전성 검사가 통과가 돼서 우리는 여전히 엄청나게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불안하고 하지만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리고 기업의 모토는 딱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이 모르게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거짓말. 우리 정부는 얼마나 이렇게 지금은 너무 개판이긴 하지만 이 시국이 그래도 믿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정부입니다. 이 GMO권을 보면은 이제 그게 더 여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세간에 우리나라가 GMO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수입 1위국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식약처도 입증을 못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 국가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체계도 다르고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그 식량 자급률이 낮고 곡물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3위 안에 들 거라고 저는 자부하면 안 되죠. 3위 안에는 무조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워낙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일본은 이걸 식용으로 하는지 농업용으로 하는지 산업용으로 하는지 별로 구분을 잘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교 분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1위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긴 합니다. 식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는 식용으로만 2015년도에 218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GMO 옥수수, 대두 218만 톤을 수입했는데 가장 많이 되게 수입을 엄청 많이 하게 된 게 2008년도부터라서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른 우리가 곡물 자급률이 낮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 GMO를 어떻게 싼 값에 더 많이 사올지 이런 것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나라의 GMO라는 놈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농림부와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에 국내의 GMO는 얼마나 존재했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농림부에 있는 자료들인데 2014년도에 여기에 GMO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굳이 여긴 구분하지 않았고요. 2월 된 때 그대로 가지고 오고 국내 생산은 이렇게 우리나라 상당히 자급률이 낮긴 낮습니다. 식용으로 넌 GMO라고 수입되고 있는 게 이 정도고요. GMO라고 수입되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게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전체 그냥 존재하고 있는 옥수수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의 약 30%는 GMO인 겁니다. 대두 같은 경우 콩은 더 심하죠.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100% GMO를 나눠 먹게 되는 60%가 넘습니다.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대두. 그럼 이렇게 많이 수입되면 우리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다 식용이에요. 먹는 걸로만 200만 톤을 넘게 수입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알려주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소비자들은 GMO 표시뿐만 아니라 GMO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바라고 있어요. GMO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준정부 기관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매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GMO 표시 관련돼서는 매년 85%가 넘는 강한 규제를 많이 바라고 있고요. 취급, 보관, 유통에 대해서도 80%가 넘게 항상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규제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수입 자체도 80%가 항상 넘습니다. GMO는
전반적으로 보면 GMO 관련돼서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소비자들의 인식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구개발인데 우리도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할 수도 있죠. 근데 실험실에서. 근데 2014년도인데 아마 2015년도 자료가 나오면 이게 한 9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GMO를 국내 재배하고 있다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라는 농촌을 진흥할 생각은 안 하고 GMO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떠한 소통도 없이 농민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곡창지대 바로 옆에서 GMO를 시험 재배하고 있었던 게 지금 드러나가지고 지금 전국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농민들은. 이건 더 올라가겠죠. 이건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계속 규제 완화, 뭐 손톱 가시 이런 말들을 해대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규제 그리고 그러한 규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사실 이거는 강력한 규제를 이미 원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죠. 그 사람들은 전혀 특히 식약처 우리나라 GMO 관련된 모든 거는 식약처가 관리합니다. 물론 이제 농업용으로 들어오는 것들 사료용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농림부에서 일부 취급하긴 하지만 우리 진짜 소비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먹는 GMO 수입 식품이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재배는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식약처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떤 표시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철저하게 기업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특히 GMO와 관련해서는 업체 입장을 대변하면서요. 아주 기본적인 정보 GMO가 얼마만큼 수입되고 대체 그 수입되는 GMO는 누가 수입하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조차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식약처의 진짜 생각을 좀 여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2013년도부터 운동을 시작하려면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정도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GMO 수입 현황을 식약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되게 뭔가 말은 거창하게 보이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어떤 업체가 GMO를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지 공개해 주세요 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아주 상식적인 그런 내용인데 식약처는 관련 정보가 갑자기 업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비공개합니다. 총량은 공개해줘요. GMO 대두나 옥수수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는 공개해주지만 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걸 우리나라에 수입해오고 있는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 비공개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식약처가 비공개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냐면 그전엔 한 번 나온 적도 없고 이후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없었는데 2013년 5월 달에 이 표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일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슬픈 이야기지만 이 정보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2010년부터 12년 3년간 CJ제일제당 4조의 표 삼양제넥스 이건 이제 현재는 삼양사입니다. 대상 이런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GMO를 거의 98% 95% 넘게 수입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원래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제 국회의원직을 버리게 되죠. 비례대표는 새로 선출이 아니라 저 끝에 있던 사람 비례가 안 됐던 사람이 그 승계받는 거예요. 그 승계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뒤로 승계받은 사람이 이훈용 의원이라고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어요. 이 의원이 얼마나 화가 났었겠어요. 총선 때 자기 앞번까지만 의원이 된 거고 자기는 의원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었겠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졌다고 하면 안 되지. 국회의원직이 없어지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얼마나 이제 열정이 막 미치게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뭘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GMO라는 게 되게 핫하네. 그래서 식약처에 아무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개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식약처에 그냥 GMO 그 얼마나 수입하는지 가지고 와봐라고 이제 그때 이제 국감 시즌이 다가오니까 자료를 제공해 요청했죠. 이제 정부는
그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야 되니까 제공을 했어요. 근데 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다 주면서 여기는 근데 업체명이 나가면 너무 민감하니까 공개를 하실 때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열정 터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냥 원본을 그냥 막 공개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양들이나 이 수치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대부분 그러니까 식품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양과 금액이었던 거죠. 이미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를 비공개한 걸 취소하라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 3월 달에 제기를 하게 됐었고요. 왜 2013년도부터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때 소송을 안 했냐면 2013년도에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훈용 의원이 이걸 네, 갑자기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소송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안 주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영영 이 자료를 못 받아오겠구나. 더 꽁꽁 숨기기 시작했거든요. 저 이후로. 그래서 저희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은 물론 뭐 법원에 안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로든. 근데 저는 행정소송을 해서 그 행정법원에 나가 보면 그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관객이 있지 않아요. 그냥 저희 그리고 식약처 담당자, 식약처 변호사 그리고 이제 판사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누가 막 박수 쳐주고 막 항의하고 이런 거 없이. 그때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고 기자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매우 노골적으로 기업 편을 듭니다. 저는 마치 그 정경련 소속 변호사가 나와 있는 착각을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엄청나게 대변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이미 2013년도에 공개됐을 때 업체의 이익을 해하지 않았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정보공개법에는 뭐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뭐 국가의 안보나 개인정보 그리고 업체 영업비밀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업체의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단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가 됐을 때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나왔더니 이제 뭐 CJ나 대상이나 사조회표의 재무제표를 저희가 이제 다 분석을 했죠. 업체 이익을 전혀 해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되어야 될 정보다. 공개되더라도 업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했더니 식약처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냥 해당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경실련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아주 그냥 피상적인 수치,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피상적인 수치만으로 기반한 비약이라고 계속 저희를 매도했죠. 뭐 더 충격적인 식약처의 주장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GMO에 대해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별 수입 현황이 공개되면 기업에게 뭔지는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유무형의 피해를 준다. 이게 지금 식약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각종 소장에 대한 답변서,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 전부 다 모두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요. 국민들은 현재 지금 GMO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죠. 음모론들도 많이 있고요. 확인되지 않은 약간 소설 같은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든 건 사실 소비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식약처가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도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기반해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럼으로써 점점 정보는 비공개되고 식약처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맨날 물어보면 안전하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더 못 믿게 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방치한 건 식약처인 거예요. 그리고 식약처가 GMO 관련된 표시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식약처에 있는데 결국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를 시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되게 무서운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예요. 업체들은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업체들은 이런 이야기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부와 기업은 엄연히 역할이 완벽하게 다르니까요.
식약처의 이런 헛소리와 달리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약간 그래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사법부가 되게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법부는 절대 좋은 곳이 아니고요. 다 아시다시피 어떤 자료를 입증했느냐 이걸로 그냥 판단만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엄청난 대기업들한테는 굳이 판단이 들어가죠. 판단이 들어가서 되게 허무맹랑한 판결들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이런 소소한 건들은 그냥 뭐 이걸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출을 했는지 그게 더 얼마나 상식적인지 이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겼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혹시나 좋게 생각하실까 봐. 업체들이 한 해 얼마만큼 GMO를 수입하는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사법부도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윤용 의원이 공개한 정보를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금액 정보는 저희도 영업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서로 같은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계약을 얼마에 하는지는 영업비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식약처가 어떤 형태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의 전체를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소송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금액이 아니다. 니들이 얼마에 사오고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수입해 오는 거지. 그거에 중요한 거지. 이건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소송 중에 저희 이거 안 줘도 된다 그랬어요. 이건 지우고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판결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이제 전체적인 거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건 맞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으로 이렇게 사법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식약처는 한 번도 입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유무형의 피해가 있다, 유무형의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만 반복을 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정보공개 소송을 하다 보면 1심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공개를 해주고요. 좀 민감하다 싶으면 이제 2심을 가요, 항소심을 가요. 근데 항소심에서도 지면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해요. 왜냐하면 뒤집힐 엄청난 핵심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그걸 뒤집힐 수는 없어요. 물론 대기업 총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기업 그 대법원 상고심에 가면 뒤집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뭐 파기환송한다 뭐 이런 거. 근데 대부분 행정소송에서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항소심이 끝나면 대부분 그건 픽스된 거예요. 근데 되게 이례적으로 식약처는 대법원에 또 상고도 합니다. 시간을 더 끄는 거죠. 최대한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2달 전인 8월 24일 대법원 역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해서 정보를 공개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숨겨져 있던 정보가 나왔죠. 이제 저희가 이제 식약처가 또 보면 8월 24일 날 바로 공개도 안 해요. 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자료 이제 공개할 정보 만들겠다고 또 시간을 막 주구장창 끌죠. 계속 압박을 해서 9월 19일 날 줬어요. 9월 19일 날 밤에 메일로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21일 날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정보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나온 거랑 똑같죠? 이 5개 업체, 이 5개 식품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GMO 99.8%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틀렸네요. 99.98%네요. CJ제일제당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GMO를 거의 31% 들여오고 있었고요. 대상은 옥수수, 사조의표도 대두, 삼양사 옥수수, 인그리디언 코리아라는 거는 약간 중간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상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GMO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전분당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대한 회사입니다. 예전에 두산에서 관련된 계열사였다가 분리해서 이제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인그리디언이라는 곳은. 아무튼 이런 곳에서 하는데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얘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 네 회사가 기름 만드는 회사예요. 식용유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막 발뺌을 하고 있지만 대두 옥수수 카놀라, 유치한 카놀라입니다. 이 다 가지고 와서 다 기름 만듭니다. 다 기름 만들어요. 다 기름 만들고 또 만드는 거 물엿, 올리고당,
다 GMO입니다. 100%입니다. 이거. 그 품목별로 보면 이제 대두나 옥수수가 제일 많이 수입이 되고 있으니까 2015년도만 봐볼까요? CJ 제일제당이 전체 GMO 대두의 66%를 수입하고 사조협회가 33%, 얘 둘이 합치면 100%죠. 엄청나게 수입해서 100만 톤 가량 수입, 100만 톤이 맞을까요? 네, 100만 톤 가량 수입해서 다 대두유 만듭니다. 이거는 업체에게 저희가 공개질을 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디다 썼는지 공개해라라고 했더니 뭐 아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밝혔는데 우선 가지고 온 걸 전부 다 착유를 해서 기름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들로 이제 사료를 만들거나 이제 그런 데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 만든 뭐 백현, 식용 뭐 그런 건 다 GMO인 거예요. 그 뒤에 대두, 수입산 이렇게 써 있으면 다 그러니까 GMO인 거예요. 넌-GMO 수입 안 해요. 넌-GMO도 수입합니다. 거짓말할 뻔했네요. 넌-GMO도 수입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CJ가 만드는 제품 중에 GMO를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것들은 GMO를 안 써요. 그 나쁜 짓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대상, 삼양 이쪽이 거의 70%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죠. 이런 제품들을 만들 거라는 거죠. 나중에 혹시 송사에 휘말릴까봐 약간 블러 처리를 했는데 뭘까요? CJ인 것 같죠? 올리고당이고요. 보시다시피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식용으로, 그러니까 먹는 GMO 농산물을 99.98%를 수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표시가 없죠. 저희가 한번 GMO 표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힘을 합해서 시중에 판매되어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을 한번 쫙 다 훑어본 적이 있어요. 한 개도 못 찾았어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 하나도 못 찾았어요.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법적인 그 보장하에. 소비자들은 당연히 안전한지 불안한지도 명확치도 않으니까 불안하죠. 근데 표시조차 없으니까 더 불안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GMO 표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GMO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에는 GMO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는 세세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표시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은 식약처가 정한다라고 식약처 위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는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라는 정부 행정고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표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약간 이상한 두 개의 예외 조항이 모든 표시를 다 없애버립니다. 식약처는 친절하게 이런 자료도 내죠. GMO 표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GMO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GMO 표시를 이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원재료명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옆에 옥수수하고 가로 열고 유전자 재조합 혹은 유전자 재조합 뭐 가능성이 있는 막 이런 다양한 표시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사실 제일 식약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주 표시면 앞면인 거죠. 여기에 표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이거 절대 안 하죠. 누가 GMO 식품이라고 표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원재료명에 아주 조그맣게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정말 구차한 표시죠.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포함 가능성이 있어요.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좀 더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그 시장에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제품을 막 다 뒤져서 표지를 억지로 찾아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닙니다. 뭐 어딨지? 대만 어디 건데? 네, 대만에서 만들어낸 가공식품인데 어떤 거냐면요. 한 끼 식사 대용이라고 여기 뭐 요즘에 드로우스토어나 아니면 그냥 어디 다른 데서 많이 파는데 그 12곡 크리스피롤 있죠? 바 같은 거. 네, 그 제품입니다. 맛있잖아요. GMO가 맛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곡 형태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이런 표시들이 더 많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200만 톤이나 수입이 했으면
하지만 소비자들이 GMO 표시를 찾을 수 좀 좋게 말하려고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시가 없기 때문에요. 동물 사료에는 다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식용 말고 농업용으로 들어오는데 농업용은 이제 사료용입니다. 그런 것들은 원곡 형태 그대로기 때문에 표시를 하죠. 원래는 원재료명 옆에 써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공유해서 지금 옥수수, 쌀, 밀 해서 약간 복합 원재료처럼 공유를 표시하고 있어서 굳이 여기다 쓰지 않고 통칭해서 밑에다 쓰죠. 상기 원료는 유전자 변형 원료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고양이 사료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사료에는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가 먹는 제품의 식품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물론 이제 동물권도 전 보장을 합니다만 개 돼지만도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 식품에는 없습니다. 전분 100%, 옥수수, 수입산, 끝. 어디가 만든 거죠? 사조회표가 만든 물엿이네요. 이렇게 표시하면 끝나는 겁니다. 법이 근데 이걸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허술한 표시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왜 허술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 이 세 줄이 200만 톤의 GMO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지금 유전자 변형 그 정부가 만들어낸 행정고시에 있는 내용인데 표시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GMO를 주요 원재료로 한 가지 이상 사용하여.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함량 5순위예요. 그러니까 함량 1, 2, 3, 4, 5위가 있는데 그 5위 안에 GMO가 포함되면 GMO 표시를 하는 거고 6, 7이면 안 해도 돼요. 이 산을 넘으면 한 가지 제일 심각한 산이 있습니다.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만 표시를 하라고 표시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뒤에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등만 하면은 표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없어졌어요. 19대 국회에서 이제 GMO 표시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요 원재료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원래 이 주요 원재료라는 개념은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원재료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주요 원재료라도 소비자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고 해서 주요 원재료라는 개념이 대부분 다 있었는데 2005년도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없앱니다. 식품에 전성분 표시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소비자들은 알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분을 다 표시합니다. 그게 2005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주요 원재료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다른 법에서는. 근데 유일하게 GMO 관련된 법에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를 개정한 게 아니라 제도를 정비를 10년 만에 한 거예요. 이거는 다행히 이제 없어졌는데 제일 심각한 건 바로 이 조항입니다. GMO DNA나 단백질 남아있지 않으면.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걸 막 생각하면서 또 해보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제가 막 급하게 또 옛날 걸 그냥 가지고 오면 실례일 것 같아서 막 더 예쁘게 만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옛날 거랑 많이 달라졌네요. 근데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GMO 그 농산물을 다 수입하고 있는 회사들은 기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기름은 지방이에요. DNA 단백질이 당연히 남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죠? 왜 법에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이 조항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조항인데 이 세 줄은 이 GMO DNA 단백질 조항은 애들이 들어와서 다 기름 만들고 물엿 만들고 올리고당 만드니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표시를 위해서는. 근데 떡하니 들어가 있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업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의아하죠.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예요. 최근 3년간 수입 곡물별 GMO와 non-GMO 수입량을 보면 아까 이제 보셨던 수치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 이제 GMO를 70% 대두 정도를 2014년도 그렇게 77%가 된다면 non-GMO로 23% 정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두부 만들 때 쓰는 콩들, 그런 것들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non-GMO를 가지고 와서 써요. 그리고 다양한 뭐 원곡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제조 두유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들도 non-GMO를 쓰죠. 옥수수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 들어오는 건데 양은 훨씬 많아요. 뭐 톤은 훨씬 많은데 이제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non-GMO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카놀라는 다 GMO입니다. non-GMO는 수입을 전혀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가 나갑니다. 자, 이거는 GMO일까요, 아닐까요? 누가 만든 거야? 네, CJ 제일제당이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식품 회사들이 만들고 있어요. 카놀라유는 100% 캐나다. 캐나다는 GMO 곡창지대입니다. 미국은 또 자기들 나라에서는 매우 저희 테네시나 뭐 오하이오 이런 데 조금만 하고 대부분 남미나 캐나다에서 많이 생산을 하죠. 카놀라라는 말은 유채랑 좀 달라요. 캐나다에서 유채 형질을 개량한 거예요. 개량해서 자기들 나라스럽게 카놀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미 변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카놀라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다 GMO인데 떡하니 캐나다산 카놀라유 100%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럼 GMO여야 되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 추정하고 추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팩트잖아요, 팩트. 근데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표시는. 전면에도 당연히 없었고요. 후면에도 없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이 문제점을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느끼고 있었죠. GMO에 대한 음모론들도 많이 떠돌고 너무 눈에 안 보이니까 표시를 해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경실련 그리고 다양한 소비자 단체들 그리고 생협 단체들 그리고 홍종학 의원, 남인순 의원 이렇게 의지가 있었던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GMO 완전 표시제, GMO를 원재료로 사용을 했으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GMO임을 표시하게 하는 그런 법을 바꾸려고 저희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바꾸려고 했던 목적은 뭐였냐면요.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버리면 정부가 나중에 저런 나쁜 내용들을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또 역시나 이제 기업 애들은 강하고 빠르죠. 열심히 로비를 해서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가 3년 계속 묵히고 있다가 갑자기 관련 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내용이 아니라 업체의 내용이 반영되게. 이게 이제 2015년 12월 30일 날 통과된 식품위생법입니다. 아까 정부 고시 기억나시죠? 거기에 있던 내용이 모법에 박혀버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식약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원재료 개념은 없어졌어요. 원래 여기가 주요 원재료인데 원재료로 바뀌었죠. 근데 그건 제도 정비지 제도 개선한 게 아니죠. 원재료라는 걸 이거 하나 줬으니 이거 하나 정도는 기업을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 약간 이런 논리예요. 식약처가. 기업들도 우리 주요 원재료 개념 없앴지 않냐. 그럼 대체 뭘 더 바라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이 딱 박혀가지고 통과가 돼버렸어요. 뭐 저희랑 함께했던 홍종학 의원은 이 관련된 상임위가 아니었어요. 이제 국회는 어떤 법을 논의할 때 이제 해당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홍종학 의원은 여기는 아니지만 남인순 의원이 열심히 안에서 싸웠는데 기업들의 논리와 식약처의 볼멘 소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은 공부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정부가 이렇게 와서 막 설명해주면 그렇지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너무나 많은 법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국회가 법을 발의를 하면 전문가들이 검토보고서를 내주는데 그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토보고서도 기업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담아져 있었어요. 이미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일반 소비자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요즘에 그 미르재단도 보시면은 얼마나 먹거리를 좋아하고 있는지 그냥 한식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그딴 사업하려고 지금
최순실 같은 사람이. 아무튼 식품에 대한 기업 우리나라 정부의 애착은 되게 강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오고.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서 개정이 돼버렸고 이게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더 기업들은 더 열심히 감춰도 법이 보장해주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정부 고시 수준이었는데 이제 모법이 보장해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저희는 이게 시행이 안 되도록 지금은 싸우고 있어요. 다른 대안 입법을 발의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경실련과 한 4개의 소비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이미 이걸 막는 입법 청원을 진행을 했고요. 국회도 20대 국회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9대 때 너무 허무맹랑하게 통과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미 관련 개정안들 이미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를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뭐 민주당의 그 김현권 의원이나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로 뛰는 건 이제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이런 분들이 이걸 지금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도라는 거는 각 국가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제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를 한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GMO,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에 따라 GMO 식품을 표시하게 하는 예외 조항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내용인 거죠. 아주 상식적으로. 근데 이걸 끄끗 잡고 있죠, 정부는. 근데 저는 물론 상황은 아까 악화일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관심도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법도 발의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에 그 GMO를 시험 재배하고 있던 게 막 드러나가지고 GMO를 반대하는 전국행동이라는 큰 조직이 생겼고 전국에 지부같이 막 계속 생기고 있어요. 단위가 상당히 크게. 이런 저희가 예전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GMO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 거의 전국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죠. 그럴수록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개정할 수 없다, 막 이런 헛소리를 이제 정부가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소비자들의 좀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제도 개선 운동을 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자주 나가는데, 국회에 가면 그 기업 사람들은 국회로 아예 출근하는 직원들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방 이렇게 돌면서 계속 로비라는 게 꼭 돈 주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건데 막 우리의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거죠. 맨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 표시하면은 뭐 우리는 공장 라인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표시도 다시 그 제품 인쇄하는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의원들 한 명 한 명씩 다 해요. 그럼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가 안 끄덕여지겠어요. 맞아. 소비자들 물가가 상승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소비자도 국회에 들어가서 쉽게 의원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국회도 잘 가지도 않잖아요. 국회에 가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 목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요즘에 다양한 루트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인 행동으로 국회를 좀 압박을 하면 법이 좀 쉽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식약처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저희가 소송으로 그렇게 이겨놔서 더 이상 그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어요. 누구나 식약처에 그 정보 내놔라고 하면 이제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식약처는 이제 무기가 하나 사라진 건데 국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소비자의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요구가 저는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너무 이슈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겼어요. 실제 있는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이에요. 저도 당원이거든요. 이게 한겨레 21과 빠띠라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어떤 이슈로 할까요? 라고 투표를 해서 GMO 표시도 개선한다가 선택이 됐고 그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졌고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김광수 의원, 윤소아 의원, 남인순 의원은 잘렸네요. 아무튼 관련된 기자회견도 하고 입법청원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국회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들어온 소식을 좀 암울한 소식을 전달드리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발의도 해놓고 저희가 입법청원까지 해놨는데 그게 이번 국회에 상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상임위에서도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상정이 돼야 법안이 논의가 되는 건데 그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이 안 됐어요. 20대 국회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무쟁점 법안 위주로 아무 논란이 없는 그런 법만 통과시키겠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그걸 상정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전 혼자 어제 저희는 이제 거의 참사 수준으로 어저께 전부 다 침울해졌는데 모든 단체들이 상정이 안 돼 버려서 왜냐면 올해 되게 분위기가 좋거든요 지금. 이럴 때 좀 막 훅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너무 이렇게 이슈가 뜨거우면 국회가 얘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훅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상정이 안 돼서 좀 침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첨예한 갈등이 있는 걸 잘 조율하고 이런 것들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망이 여러 번 두드리는 게 잘 두드릴 수 있는 게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참 소비자들과는 좀 정반대의 생각을 국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참여를 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소비자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요즘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다양한 뭐 SNS가 활성화되면서 실제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손가락 운동이라고 해요. 쉽게 좋아요나 공유만으로도 여론을 형성해내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어디 길거리나 이런 데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쉽게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근데 만약에 GMO 표시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더 숨길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CJ제일제당 GMO 대두로 식용유 제조한다. 인정했어요. 하지만 니들한테 공개할 생각은 없어. 라고. 실제 인터뷰 기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에서 발표한 건데 기름 참치, 연어 이런 데 보면 안에 기름이 있잖아요. 보존유가 있는데 쉽게 상하지 말라고. 그게 다 카놀라유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도 많이 봤는데 참치 캔을 먹고 그 기름에 밥 비벼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말리셔야 됩니다. GMO를 그냥 통으로 섭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카놀라는 아까 보셨다시피 100% 다 GMO입니다. 원래는 대두유로 보존유를 쓰다가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 카놀라유로 바꾸겠습니다 해서 카놀라유로 바꿨는데 다 GMO로 바꾼 거죠. 제가 사는 동네에 고로케 가게가 있어요. 고로케 가게가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맥락의 입간판을 걸어놨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 가게는 카놀라유만 씁니다. 다 GMO 쓰게 있다는 게 무슨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시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튼 GMO 이것도 이제 제가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건데 표시되어 있는 가공식품,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제조 가공한 모든 식품에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더 숨길 거고 정부는 그런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할 겁니다. 걔들은 중앙대 모 교수를 구워 삶아서 한 연구를 내놓죠. 표시를 하게 되면 기업에게 얼마만큼 부담이 있고 소비자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일어날 거라는 연구가 있어요. 심지어 무슨 그런 짓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업들이 엄청난 무기처럼 맨날 이렇게 꺼내서 딱 보여줘요. 우리가 그럼 가격 올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선 그딴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미국에 있는 소비자 연맹에서 똑같은 연구를 했더니 연간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표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가격은 연간 $2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죠? $2라고 하면 2,000원 정도 연간 2,000원. 우리나라는 거의 더블로 올리겠다 그런 연구 결과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의 방법이 이제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
아까 그 나는 알아야겠당을 만들어낸 빠띠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개발자들 모임인데 거기에서 되게 이렇게 쉽게 서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실제 17만 명이 모였어요. 2달 만에. 요즘에 너무나 많은 서명들이 떠돌고 있어서 사람들이 서명 참여가 이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아주 매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월호나 그리고 백남기 농민 이런 서명들은 훨씬 더 많이 모이는데 이런 개별 이슈들에는 서명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2달 만에 17만 명 정도 모여서 엊그저께 네, 10월 31일 날 31일 맞나? 네, 31일 날 국회의원한테 전달해줬어요. 이 정도가 소비자들의 의지다. 이번에 꼭 논의해서 통과시켜라. 사실 근데 그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침에 진행했거든요. 기자회견 하기 한 10분 전에 이번에 상정 안 되게 됐다고 전화를 받아서 매우 힘이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서명이 모이면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소비자도 국회의원을 찾아가지 않잖아요. 기업들 맨날 찾아가는데 17만 명이 이렇게 서명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 진짜 손을 막 덜덜 떱니다. 이제 부담되는 거야. 이 법안이 내 손에 있다라는 게 내가 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압박 방법이에요. 사실 서명은. 소비자들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기업에 직접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그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다양한 코너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고객의 소리나 아니면 실제 전화로도 할 수 있고요. 그 상품의 뒷면에 보면 소비자 상담 전화가 떡하니 적혀 있어요. 막 전화를 하는 거죠. 여기도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들이 직접 기업에게 올리면서 이 대두는 GMO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걸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요. 실제 가장 좋은 제도 개선 방법인데 소비자들이 기업을 계속 괴롭혀요. 기업은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야 너무 힘들어. 법 좀 니들이 바꿔. 라고 해야 사실 이해 당사자가 바로 국회나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법은 제일 쉽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들에게 직접 공격은 좀 그렇고요. 이런 소비자들의 목소리들을 들려주는 거 어떨까? 이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법안 자체에 대한 의견도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 다 공개가 되죠. 국회 의원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면 일종의 의견 수렴 기간이 있어요. 실제 저희가 어떤 의원과 GMO 이슈가 아닌데 어떤 의원과 함께 주민등록법을 좀 제대로 고쳐보고자 발의를 했어요. 그 의원과 함께 발의를 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이 란을 통해서 한 10,000 건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반대 의견이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실에 전화해서 욕하고 이런 뭐 사탄이 씌인 놈, 우리한테도 전화해서 이런 동성애 단체 그러니까 저희가요? 저희 경실련인데.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좀 약간 삼천포 같긴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우리의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정보가 없어요. 거기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 지역, 현재 사는 곳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개인정보.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지워버리고 임의의 수, 신청하는 순서대로 주든가 아니면 임의의 수를 조장해서 이렇게 주면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쌓이지도 않고 이렇게 유출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발의했더니 거기 성별 정보를 지운다고 저희 보고 동성애 단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미국 애들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미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전. 근데 이거는 백악관을 압박하는 그쪽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는 국회의원을 직접 압박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기독교 단체들처럼 실제 전화해서 이 관련된 법안 꼭 통과시켜주라고 그렇게 전화 한마디가 계속 쌓이면 국회의원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국회의원의 연락처라든가 물론 개인 번호가 아닌 공식적인 사무실 연락처라든가 사무실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다 공개해버릴 생각입니다. 실제 공개도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압박을 하면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저희가 몇 번을 가면 안 만나져요. 근데 최근에 한 의원 만났는데 소비자단체들이
그렇게 면담 신청할 때는 안 받아주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걔들은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 유지가 전화 한 통 했어요. 그래서 만나줬어요. 저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어떡하지? 그렇게 그만큼 자기 지역구 여론이라든가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에는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실제 논의를 좀 꼭 해달라고 이것도 역시 나는 알아야겠다니 실제 한 겁니다. 국회의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국회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당 상임위의 법안을 심사하는 의원들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 관련된 이메일 주소를 다 공개를 하고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택하고 제목 선택하고 내용은 이제 그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지형 완전 표시를 도입해라라는 내용인 거고 누르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1,700건이 10명의 국회의원들한테 다 전달이 됐어요. 근데 상정을 안 했다라는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재밌는 방법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고 참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법적 장치들이 있어요. 이거는 헌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만들어진 소비자 기본법의 제일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는 정보 비대칭 그 정보 이런 뭐랄까 비대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 대부분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상 앞장 세워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소비자의 알 권리, 이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알 권리와 이 정보를 통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 이건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빨리 개정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정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주장을 하셔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 권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한테는 이렇게 좋은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면 생각보다 GMO 관련된 이슈는 손쉽게 금방 풀릴 수도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그러면 네. 식용유 같은 경우 만약에 수입산이라고 적혀있으면 거의 그렇다고 봐요. 그렇죠. 100%예요. 그러면 또 미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이런 아까 그 봤는데 네. 그 나라는 식약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좀 깐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입을 많이 하고 그런 걸 가공품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 국내 내수 자기네 나라 내수는 거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는 건가요? 걔네들도 똑같이? 근데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GMO 표시제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표시도 없었고요. 우리랑 똑같다가 이제는 달라지는. 그렇죠. 미국 애들은 뭐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GMO를 안 먹어도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잘 나와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GMO가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생산성이 가장 꼽혔어요. 왜냐면 그 생산 단가를 낮춰준다. 왜냐면 GMO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제초제 내성이 있는 GMO가 이렇게 피나 뭐 잡초들이 자라고 콩이 있으면 농약을 그냥 미친 듯이 와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콩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농업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펼쳐왔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그 GMO가 생산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산되고 있는 양, 비용 이것과 GMO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 유럽의 표를 비교했더니 거의 비슷해요. 식량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지구의 환경인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20년 동안 주장하다가 지금 이제 헛소리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농약을 더 조금 써도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뿌리면 걔만 빼고 다 죽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제는 유전자 교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슈퍼 잡초가 자연은 정말 신비하죠. 내성이 생긴 잡초들이 있어요. 아무리 뿌려도 안 죽어. 더 많이 뿌리는 거야. 농약 잔류 뭐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다 세척도 하고 그렇지만
그만큼 농약을 더 많이 뿌리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양도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GMO는 논리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왜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고 섭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없는데 모르겠네요. 우선 넌GMO보다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분명히 강하긴 강하니까 뭐 그런 거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유럽은 정책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거를? 유럽은 식량 자급률이 우선 짱짱합니다. 수입을 안 해도 돼요. 걔들은 자체 자급자족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거죠. 우리나라 일종의 약간 지금 섬나라 같이 되어 있잖아요. 정부가 북한이랑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덩어리도 적고 산도 많고 하니까 많은 양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급률은 신경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FTA나 막 이런 조약 뭐 어떤 경제 그런 범위 안에 막 들어가죠. 환태평양 뭐 어쩌고저쩌고 TPP에 가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곡물 자급률을 계속 낮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을 개방하면 그 조약을 한 국가들은 수입하는 할당이 떨어져요. WTO 같은 데 가입하면 그 가입 국가는 몇 퍼센트 정도 전 세계에 이제 그런 경제를 위해서 수입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쌀 자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그걸 80%까지 떨어뜨린 나라예요. 그래서 쌀값은 이제 점점 더 떨어지니까 이제 그 백남기 농민 같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왔다가 그렇게 거리로 나서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정부가 다 조장하고 있는 거죠. 좀 다른 방법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진 자급률은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뭐 굶어 죽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GMO 수입을 좀 어떻게 좀 관리를 좀 하자, 규제를 좀 하자, 이제 양을 좀 낮추고 소비자들 불안하면 먹지 말자라고 하면 죽자는 거냐. 내가 대두나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먹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먹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올리고당, 물엿, 우리나라나 일본이 많이 수입하는 이유는 중국은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콩 많아요. 거의 뭐 300%막 넘어가고 막 이래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그 땅덩어리를 잡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자급률이 300%가 넘어요. 다 먹고도 200%가 남는 느낌이에요. 중국도 그러니까 GMO 수입 안 하는 거죠. 자기가 개발하려고는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생각해보면 그렇게 튀김식 좋아하는 사람들, 기름 진짜 많이 쓰는 사람들, 이런 데들이 GMO 수입을 제일 많이 해요. 제일 쓰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일본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 기름 말고요. 우리 밥상에 그 많이 올라오는 GMO들 다른 건 또 뭐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이제 표시가 안 되고 있고 그 기업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식탁에 뭐 원곡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양념인 거. 다 양념이죠. 그 고추장도 대두 들어. 네, 네, 그렇죠. 양념. 간장 다 GMO죠. 표시를 안 해도 되죠.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또 선수를 치는 건데 그럼 GMO를 어떻게 피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국내산을 찾아서 드시면 이거는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이 싸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물론 이제 아니면 유기농 제품을 먹거나 국내에서는 GMO 생산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GMO가 아니다라는 100% 인증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GMO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정말 기업애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2013년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두부나 두유 이런 직접 표시를 해야 되는 대두나 옥수수는 넌GMO를 철저하게 써요. 근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기업들한테 공개질을 해보니까 두유에 GMO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걔들은 그렇게 허술한 애들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였냐면 대두는 넌GMO가 맞아요. 다른 호주나 이런 데서 수입해온 넌GMO가 맞는데 그 두유 안에 들어가 있는 옥배유가 있어요. 그 옥수수 기름 그걸 GMO 쓰고 있잖아요. 그럼 표시 안 해도 되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GMO가 아닌 걸 쓰면서 깨끗한 척하고 표시를 안 해도 되고 주요 원재료가 아주 중요한 원재료가 아닌 것들은 다 GMO를 쓰고 있는 이런
나쁜 놈들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공개를 했어. 2013년도에 남양이었나 어디였나 아무튼 그 두유에 GMO 들어있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그 주에 갑자기 마트에서 끼워 팔기를 1+1으로 싹 팔아버렸어요.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1+1을 믿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이놈들이 이렇게 막 재고거나 문제가 있거나 시장에서 빨리 없애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CJ에 보면 뭐 건강한 뭐 이게 나오면 가슴. 하나가 좋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그거를 속인다는 거예요. 혹시 뭐 건강한 뭐 이렇게 해서 그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CJ가 제일 나쁜. 그냥 좀 안심하게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제품을 뽐내는 건 기업의 자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뭐 어떻게 표시하는 건 뭐 자기들 자유이긴 한데 주요한 정보를 숨기면서 뽐내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애초에 이제 그 사람들이 GMO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뭐 숨긴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법에 따라 표시를 하는 거고 문제될 건 없잖아. 약간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나쁘다고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현혹하는 미사오구들을 앞에 붙여요. CJ에서 만들어내는 올리고당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 건강한 올리고당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풀네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올리고당이 있는데 뒤에 딱 돌려보면 수입산 옥수수 100% GMO 올리고당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과연 우리에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가 입증되지 않았고 GMO라는 거는 여전히 민감한 내용인데 이딴 식으로 광고를 해도 되는 건가? 심지어 이렇게 제품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는 좀 근본적인 분노가 좀 생기는 거죠. 또 질문. GMO가 불가능한 기능은 올리브유밖에 없다고 제가 며칠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같은데. 올리브는 GMO가 없으니까요. 네. 불가능한 기능이 그럼 뭐가 있어요? 올리브유랑 말씀드린 GMO는 상용화된 것만 시장에 있는 거고요. 근데 콩이나 옥수수, 카놀라 이게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GMO가 상업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뭐 쌀룬 씨유 이런 것들은 GMO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주로 그걸 써요. 근데 역시나 대두유나 이런 것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대두유나 막 그런 건 막 뭐 1,000원에 판다면 한 6,000원. 포도 씨유 3개들이 세트가 막 엄청 비싸죠. 12,000원, 13,000원 이런데 저쪽 그 대두유 3개들이 살려고 하면 막 4,000~5,000원이면 사죠.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GMO라고 GMO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손 드신 게 아니군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혹시 GMO를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뭔가 간단하게 썰전 같은 느낌이네요. 썰전 같은 느낌이었네. 저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안전성 논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건데 어찌됐든 저는 0.0001%의 가능성, 위험하다는 가능성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섭취하지 않는 것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그 성분이 이렇게 될 줄 그러니까 그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연구들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인체가 사람이 호흡으로 흡입을 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었던 제품이었고요. 그러니까 GMO라는 것도 그래요. 언젠가는 뭐 안전성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GMO가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제품들을 먹고 있고 전 세계의 그 재배 면적이 점점 GMO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막아야 된다. 그 이유는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위험하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고민을 전 세계가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